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 그가 죽었을까? 찰리 커크가 누구에게 위협이 됐을까?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각 나라의 수장들도 이 찰리 커크의 죽음에 슬퍼하며 애도의 편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고요. 미국은 14일까지 애도의 표시로 조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저는 참 찰리 커크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느낀 한 사람으로서 이런 차세대 리더가 2명, 3명, 10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찰리 커크의 죽음은 이 저항하는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미국을 뒤흔드는 딥스테이트의 그림자가 이제 움직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찰리 커크는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2기를 성공으로 이끈, 그러니까 2030 보수의 세력을 이 트럼프로 견인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사고도 질병도 아닌 계획된 암살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자유보수주의를 재건하고 전 세계 자포워크에 맞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결코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찰리 커크가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하는 행동처럼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정치보복, 검찰 개혁,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찢어 밝히는 거, 이거 미국이 가만 보지 않을 거야. 미국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찰리 커크는요, 한국의 종교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기도 했고요. 여기에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위성라기가 지난달 31일에 KBS 1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경로 파악에 대처하겠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한국의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잔혹한 방식으로 교회를 습격하고 있고, 이 오산 공군기지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극우 세력이 마가 세력과 함께 짜미짜미가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극우 음모론적인 사고방식을 이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위성락의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이 사안이 어떻게 된 건지 명료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력시킨 건 맞지 않나 라면서, 미국 내에서 입력이 있었는지, 한국 내에서 그렇게 입력하는 방향으로 작업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한 커크를 놓고 국내에서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각에서는요, 커크를 한국의 강경 보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음모론을 주입하는 통로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위성락의 적절한 대처라는 이 발언이 이재명의 드럼통 정치가 글로벌해진 것이 아닌가, 이 죽음이 더욱 섬뜩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찰리 커크의 암살의 정치적 배경,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 들은 내용, 그리고 위성락이가 했던 경고성 발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커크, 그리고 한국의 자유우파 진영을 연결하는 이 암살의 충격적 진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댓글이 제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추석맞이 구독자몰 선물 세트 제대로 뽑아봤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배송하는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시고 농가 살리기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찰리 커크,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좀 매력적이었는데요. 가장 놀라운 거 93년생이다라는 겁니다. 93년생, 어찌 보면 사회에서 애기애기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사고방식이 박혔다라는 건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수단체 터닝포인트를 창립한 젊은 리더입니다. 2030 세대 보수주의 운동의 상징이었죠. 특히 2020년대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책을 젊은 세대에 확산시키면서 미국 내 교육 현장의 좌편향과 직접 싸운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2012년 18세였습니다. 18세 때 보수 성향 뉴스 사이트에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내용이 뭐였냐면 진보 경제학자들이 교과서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폭스뉴스에도 출연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시청하던 보수 성향 사업가들과 부모들이 이 찰리 커크를 보면서 너 청년 보수 단체를 설립해봐. 내가 빵빵하게 지원해줄게 라고 해서 터닝포인트 USA가 시작된 겁니다. 찰리 커크는요, 대학 학업을 중단하고 이 조직 활동에 전념해가지고 이 조직을 전국적으로 키워갑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마가 티셔츠 빡 입고 중간에 앉아가지고 디베이트 다대 일로 토론을 막 하면서 논리로 막 격파를 합니다. 논리가 탄탄하니까 억지스러운 좌파들 시원하게 떨어져 나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찰리 커크가 좌파 워크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 공식 직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보수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찰리 커크의 사망은요, 트럼프 진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SNS에 찰리 커크 그는 미국을 위해 싸운 진정한 전사였다라고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자, 찰리 커크가 일주일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내 기독교 보수 진영 인사들과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 사례를 수집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배 제한 조치, 교회 재정 세무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교 영상 검열들을 체크했다라고 했고요. 커크가 방한한 마지막 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는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자들을 존중하는 나라다 라고 믿는다. 한국은 종교 자유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 미국의 보수 진영은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이다. 그러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이 한국 정부의 교회 탄압 문제를 정식 보고하려고 했던 시점에 찰리 커크가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왜 찰리 커크 사망 소식에 저는 이재명이 먼저 떠올랐는지, 아니 시진핑이 들고 푸틴도 있는데 김정은이도 있는데 저는 찰리 커크 사망 소식 아침에 듣고 그냥 저는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드럼통 정치가 글로벌해졌네 이랬는데 진짜 찰리 커크가 사망했다라고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무섭더라고요. 이 위성나기가 KBS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를 찾아서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했던 이 경고성 발언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찰리 커크를 지목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수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찰리 커크를 검색하면 엉뚱맞게, 생뚱맞게도 위성나기가 연관 검색어로 검색이 됩니다. 그의 말의 진짜는 뭐냐? 이 사안이 어떻게 된 건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맞다. 미국 내에서 잘못된 정보의 입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한국 내에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방향으로 작업한 분들이 있다. 이거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처가 압수수색이다.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이다. 그리고 애국 청년들의 장외 집회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옳은 것이 아닐까. 대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사안 자체가 불법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라 충분히 설명과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덧붙인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야 된다, 찍겠다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한국 정부 또는 그에 협력하는 세력이 미국 보수층과 트럼프의 연결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찰리 커크가 암살되기 전에 정치적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확장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보수층은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했던 이들의 의문의
죽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 자체가 그냥 거친 사고방식이겠지만요. 이재명이라서 뭐든 상식을 벗어난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장기 이식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뭐 시진핑이와 푸틴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계획된 암살인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죠. 최대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한 5천만 원 정도 상금을 걸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긴 티셔츠에 이게 좀 빼빼 말라가지고 뭔가 대범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얼굴을 가린다라고 해서 모자와 선글라스를 꼈죠. 신원 파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달라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유타 밸리 대학 캠퍼스 인근 숲에서 수건에 감춰진 소총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기와 탄약 분석을 통해서 범행 단서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팀은요, 커크가 앉아있던 야외 공간 맞은편 건물에서 범인이 단 한 발을 발사해서 커크를 저격하고 난 뒤에 지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주택가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타주의 공공안전국장 보 메이슨은요, 이 충격범이 대학생 또래 그리고 사건 당일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를 일입니다. 이거는 사건을 좀 흐리기 위해서 또 다른 뭐 이렇게 허튼 단서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FBI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타주가요, 사냥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주입니다. 특히 멧돼지는 유해동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365일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냥 면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총기 소유도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격당했다라고 했을 때 사냥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백인 중년 남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는 부류들이 보통 백인 남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전혀 상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자, 제가 영상을 찍는 가운데 FBI에서 공식적으로 이 암살범에 대한 수배 프로필이 떴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중년 백인 혹은 아시아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 또는 사냥 애호가일 것이다. 그리고 유타주니까요. 그리고 현상금도 걸었고요. 범행 무기가 드러났는데요. 볼트 액션 라이플, 그러니까 그 볼트를 이용해서 탄환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방식의 소총이죠. 이걸로 지문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총이요, 손으로 직접 탄피를 배출하고 다음 탄환을 약실에 장전하는 방식의 수동식 소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밀 사격, 사냥에 자주 이용되는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유타주가 사냥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사냥 면허가 있고 총기 소유 면허가 있는 이 중년 백인 남성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아시아 남성으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가 암살된 배경에 대해서 수년간 급진 좌파는 찰리 커크와 같은 훌륭한 미국인들을 나치와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자 그리고 범죄자들과 비교해왔다. 그리고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게 이거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한국의 노동자 연대 신문입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을 자업자득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런 찰리 커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폭력과 테러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자들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제국주의는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 학살에 가장 충실한 공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하냐? 자업자득이다, 죽음이. 그리고 극우 부상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로 규정한 내용과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자 연대 신문에서 밝히는 내용들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죠. 미국 보수 유튜브 채널 그리고 X 트위터 상에서는요, 이미 좌파 딥스테이트 세력에 의한 제거 작전이다라고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 직전이었다라는 시점이 커크 암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찰리 커크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 아닙니다. 이거는요,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자유진영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의 본질은 전 세계를 연결한 좌파 딥스테이트의 세력의 실체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 그가 죽었을까? 찰리 커크가 누구에게 위협이 됐을까?
찰리 커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더욱더 강하게 달릴 것 같은데요.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은요, 세계 자유 진영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찰리 커크를 죽인 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그 반국가 세력들, 정말 어디까지일까? 정말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잡쌌을까? 두렵기까지 한데요. 왜 저는 이 시점에 생각나는 이름이 리짜이밍 뿐일까요?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